네, 안녕하십니까.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정인태입니다. 나는 왜 베트남 법정에 섰는가? 제가 이 얘기는 사실 하고 싶지가 않은데, 근데 이제 또 많은, 교민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. 저도 사실.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인데, 이번에 또 베트남 경찰이 코로나를 관련해 가지고 또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사건 상황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. 나는 왜 이제 베트남 법정에 섰는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저는 교육 공무원이었고요. 한국에서 대학 강의를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왔습니다. 와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.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뭐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쳤던 대학의 학생들을 보내면서 이제 유학 관련 일들도 했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이제 한국어를 인터넷으로 가르쳤어요. 베트남 사람들한테. 그게 아주 오래됐습니다. 그게 한 뭐 십몇 년 전 얘기인데,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알았고,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, 제가 뭐 5년 전부터 선생님을 알았고,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너무 사람이 착해 보이고,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람도 다 있네. 참 정직한 사람이 됐구나, 이 사람이. 그리고 그러면은 뭐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, 이 사람이.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, 막 부리와 싸우고,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, 점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 같고, 그리고 제가,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실한 사람입니다. 저는 좀 게으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, 성실하고 좀 정직하고,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.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. 그래서 이 사람이 좀만 좀 도와주면은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뭐 맥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크게 한번 횡령을 당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한국 돈으로 수억 원을 횡령을 당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또 그 당시에는 지점장이었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더더욱 믿음을 가졌죠, 제가. 더더욱 믿음을 가졌어요.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인 간부가 있었는데, 한국인 간부하고 계속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. 싸우기 시작하고, 뭐 한국인 간부가 뭐 돈을 횡령하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, 제가 이 사람을 좀 너무 믿었고, 또 그 한국인 간부도 너무 믿고 있는데,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풀어라. 이게 자꾸 이게 내가 너무 힘들다, 중간에서.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, 어, 갑자기 이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, 돈이. 그 돈이 자꾸 없어져서, 뭐 한국인 간부가 이제 재정 조사 같은 거, 회계 같은 걸 했는데, 거의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거죠. 이제 제가 한국 출장을 갈 때 금고 열쇠를 이 사람한테 줬어요. 주면서 어,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얘기를 해라.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달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저도 누구를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, 제가 좀 사람을 좀 잘 믿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을 믿으면은 정말 되게 믿는 그런,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너무 믿어서
뭐 횡령도 당하고 뭐 이런 사건들을 자꾸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점점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좀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카메라 고장 났다는 거예요. 그 회사 CCTV가 고장 났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한다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자꾸 이제 막 싸움이 많았어요. 그 한국인 간부하고 이 사람하고 싸움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엔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. 아주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. 뭐 저도 이제 굉장히 개입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은 한국인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서로 우리가 얘기한 게 뭐 나중에 그 같이 만나서 맥주도 마시고 좋게 좋게 우리 이렇게 마무리 짓자. 좋게 좋게 마무리를 졌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. 돈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꾸 왜 돈이 없어지지? 그럼 누가 계속 제 사무실에 들어온다는 얘긴데 근데 카메라는 고장 CCTV가 고장났다 그리고 그 CCTV 그 관리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제 말을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대꾸를 안 하고.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한 학생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CCTV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근데 정말 CCTV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놀라운 게 CCTV를 제가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커튼이 여기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. 한번 볼게요. 한번. 커튼이 이렇게 탁 닫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. 팡 하고 닫히는 게 찍혔는데 저는 이게 막 뭐 귀신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. 이 커튼이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는데 커튼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. 이렇게.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게 뭐야 이거 귀신인가? 귀신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. 귀신인가?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?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계속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. 그날은 뭐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플 정도로 제가 앉아서 계속 이걸 확인을 했는데 이 장면이 막 이렇게 누가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때도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. 이게 누구지?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네.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계속 이제 카메라를 돌려보는 겁니다. 제가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또 이렇게 좀 약간 누구라는 것을 인식할 만큼 좀 자세한 그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를 굉장히 높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높은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죠.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. 제가 베트남에서 16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뭐 횡령, 사기, 협박, 뭐 테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이 있었어요. 꿈이 베트남과 한국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버텼거든요. 근데 이게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. 이 사람을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. 근데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베트남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죠. 고소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. 고소 어떻게 해야 하는지. 베트남 경찰들이 사건을 접수 안 시키려고 그래요. 한국도 경찰들이 사건 접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, 많이. 왜냐하면은 귀찮잖아요,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베트남 똑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기소를 했고, 그 다음에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결국에는 법원에 이렇게 쓴 거예요. 이게 법정에 딱 그 법정에 들어간 겁니다. 제가 저기 들어가면은 저 법정에 이제 그 인민위원 같아요. 인민위원 두 사람이 민간인 위원들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앉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검사가 앉게 되는데 저는 요 앞에 이제 앉았죠. 앞에 앉아서 피고고
이제 옆에 피의자인 그 사람을 만났어요. 근데 와, 이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부끄러울 텐데 저를 담배를 이렇게 수갑을 찬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. 아,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야, 이게 진짜 이게 베트남의 두 얼굴. 와, 진짜 이거 진짜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그때 법정에 서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사실 법정에도 못 가고 경찰서에서 고소도 잘 못합니다. 고소도 못하고 검찰 조사도 잘 못 받고 그런데 저는 진짜 뭐 변호사한테 변호사가 한편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, 변호사가. 그래서 이제 홀로 베트남 사람들, 그 이제 베트남도 좋은 사람이 있죠. 그래서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서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. 제가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베트남에서 고소를 할 것인가. 고소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. 어떻게 고소해야 되냐고. 그리고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.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.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, 지금 제가 코로나를 이용한 그러한 어떤 그 폐업을 유도한 건지, 대상한 조사하고 있으니까, 결과를 또 제가 만들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픈 기억을 제가 되살려 봤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